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네, 아이폰 16E가 출시된 지 이제 2주가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제가 눈에 뭐가 좀 나와서 안경을 좀 시꺼먼 거 쓰고 나왔습니다.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좀 어색하긴 하네요. 아이폰 16E는요, 제가 지금 2주 조금 넘게 쓰고 있는데 꽤 재미있고 매력도 있는 기기인데 또 그만큼 또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6E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애플이 아이폰 16E를 통해서 보여주는 제품, 상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제품 기획, 상품 기획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좀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아이폰 16E를 설명하는 딱 하나 키워드는 성능입니다. 모든 설계의 중심이 이 성능에 맞춰져 있습니다.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요, 이 제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품 설계 기획의 밸런스랑은요 정반대에 서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크기는 6.1인치로요 아이폰 16이랑 비슷하고요, 다이나믹 아일랜드 대신에 이 노치가 들어가 있는 오랜만에 보는 노치 아이폰입니다. 카메라는 이게 렌즈 센서는 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센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아이폰 16, 16 프로 마찬가지로 이제 4800만 화소 표준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로 기본 2400만 화소 해상도 사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프로세서는 아이폰 16E에 맞춰진 A18 프로세서를 씁니다. 당연히 메모리는 8GB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한 기기라는 게 딱 드러나죠. 이 A18 CPU는요 아이폰 16에 들어간 거랑은 조금 달라요. 전체적인 이 CPU 구조는 이제 2개의 고성능 코어 그리고 4개의 저전력 코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16에 들어가 있는 A18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가 있는 A18 프로에도 이 CPU 구조는 같습니다. 차이는 이 GPU 코어 수에 있는데요, 이번 세대 GPU는요 이 아이폰 16E가 4개, 그리고 아이폰 16에 들어가 있는 A18 칩이 5개, 그리고 이 아이폰 16 프로에는 6개의 GPU가 들어갑니다. 이 제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GPU 성능이 각각 이제 1.25배, 1.5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16E의 게임 성능이 별로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테스트를 보면요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긱벤치 메탈 그래픽 점수를 보면요, 아이폰 16E가 24,000점 정도 되고요, 아이폰 16 프로는요 33,000점 정도 됩니다. 진짜 딱 1.5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아이폰 15 프로를 비교해 보면요 28,000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16E가 아이폰 15 프로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아이폰 16 프로가 높은 그래픽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PU까지 포함된 전체적인 게임 성능을 볼 수 있는 3D 마크를 또 돌려봤는데요, 아이폰 16 프로는요 1700점을 넘기면서 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고요, 아이폰 16E는요 1180점 정도 나왔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는요 1280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한 성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죠. 이 CPU 성능만 따로 떼서 보니까요, 저는 거의 같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이폰 16 프로가 약간 의미 있는 정도의 높은 값을 내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뭐 열 같은 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사실 뭐 성능 차이를 느낄 수는 없죠. 대신에 이제 아이폰 15 프로랑 비교해 보면요 확실히 한 세대 차이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보다는 이 아이폰 16E의 CPU 성능이 한 15% 정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사실 쓰면서 체감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6E는요 성능적으로 다른 고성능 아이폰들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이 애플이 아이폰 16E를 내놓은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중저가 시장에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의 아이폰이 없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얼마 전까지 애플 인텔리전스가 되는 아이폰은요 아이폰 15 프로랑 16 라인이 전부였어요. 그러면 결국에 가장 저렴한 애플 인텔리전스 아이폰은요 아이폰 16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애플이 뭐 아이폰 SE부터 뭐 전세대 아이폰들 녹여서 가격을 이렇게 좀 밑에서부터 쭉 끌고 올라가던 라인이 다 깨지는 거죠. 애플 인텔리전스 없는 아이폰을 지금 애플이 파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폰 16E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 일단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원화로 얘기하면 좀 화가 나니까 여기서는 기준이 되는 달러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폰 16이요
$799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 저렴한 값은 아니죠. 만약에 아이폰 15가 애플 인텔리전스가 됐다면요, 아마 그걸 값을 내려서 계속 팔았을 텐데 메모리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애플은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고 여기에서 $200를 딱 잘라서 $599짜리 아이폰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네, 물론 그 이전에 아이폰 SE가요, 뭐 3세대 기준으로 $429인 거 생각하면은 좀 비싼 편이죠. 물론 이것도 64GB 기준이고요. 128GB로 보면요, $479가 되니까요. 아이폰 SE 3세대랑 아이폰 16이랑 한 $120 정도 가격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더 큰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그런 걸 따져보면요, 상품성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크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폰 15가 단종되지 않았고 메모리도 8GB였다고 하면요, 아마 이거보다 더 비싸게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값에 나왔다고 해도요, 아이폰 16기가 더 나은 프로세서를 갖고 있으니까요, 몇 가지 빠진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된다고 봅니다. 모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이폰 16기에는요, 애플이 직접 만든 C1 모뎀이 들어갑니다. 애플에게 모뎀은 사실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이 모뎀 시장의 대장은 당연히 퀄컴이죠. 이 퀄컴 모뎀은요, 그 자체로 뭐 성능이 좋을 뿐 아니라 이게 전 세계 통신망이 표준처럼 딱 퀄컴 모뎀을 기준으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기지국들이 퀄컴과 가장 궁합이 좋다고들 하죠. 그리고 갖가지 이제 특허들도 다 갖고 있죠. 이걸 다 비껴가면서 모뎀을 새로 만드는 거, 그리고 성능까지 유지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 자체 칩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이 프로세서 칩에 모뎀이 통합되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 전력 소비량부터 통신 속도, 단가, 설계, 제조 같은 부분에서 더 유리해지니까요. 그래서 애플은 2019년에 인텔의 모뎀 사업부를 인수해서 이 5G 모뎀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과거에도요, 애플은 아이폰에 인텔이 만든 LTE 모뎀을 넣었었는데요, 이게 성능적으로 좀 불만도 있었고 이 퀄컴이랑 특허 소송까지 막 이어지면서 골칫거리가 됐었어요. 이 두 회사의 소송이 꽤 길었는데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이번에 5G 시장에 다시 그 모뎀을 개발해서 넣은 거죠. 그게 이 C1 모뎀이고요. 핵심은 인텔의 모뎀 기술이랑 특허를 바탕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스펙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접속할 수 있는 5G LTE 통신 대역도 똑같습니다. 뭐 해외 커뮤니티에 성능 차이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몇 곳에서 테스트해본 결과로는요, 성능 차이라고 할 만한 결과는 저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제가 테스트한 결과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5G인데 안테나가 두 개밖에 안 뜨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퀄컴 모뎀을 쓴 아이폰에서도요, 똑같이 두 칸이 뜨더라고요. 이 거의 안테나 감도 이런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5G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응답 속도인데 이것도 뭐 40ms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어서 뭐 잘 나오는 편이고요. 아이폰 16 프로랑 모뎀은 전반적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 느낌입니다. 다운로드 대역폭은요, 5G가 한 500mbps를 계속 이제 넘는 수준을 냈었고요. 안테나가 100%가 아닌 곳에서도요, 뭐 이렇게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폰 16 프로는요, 한 500에서 600mbps 이제 넘기기도 했는데 뭐 이거는 상황에 따른 이제 오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프로 라인에 들어간 퀄컴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 쓰면서 뭐 안정성이나 반응 속도 이런 부분은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테스트 돌려보니까 좀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데 한 300mbps 정도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애플의 발표로는요, C1 모뎀을 쓰면서 전력 소비량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써보면은 배터리는 이 제품 크기에 비해서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큰 아이폰 이제 프로맥스 라인을 쓰는 이유는 이제 배터리 부분이 이유가 있는데, 모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좀 배터리가 오래 간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뭐 영상 같은 거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뭐 배터리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배터리 전력 소비량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이 모뎀도요, 잘 되면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신경도 안 쓰는 부분이고요. 뭐가 안 터지고 잘 안 되면 그때서야 이제 모뎀이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또 뭐 통신망 기지국 상황이랑도 연결이 되니까요, 이 평가는 어렵긴 한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분간 이제 고성능 모델에는 퀄컴이 들어가고 또 아이폰 16
16E처럼 이런 밸류 모델에는 애플 모뎀이 들어갈 거라는데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애플 프로세서에 이 모뎀 칩이 이제 통합이 될 거고, 맥에서도 셀룰러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험 모뎀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보고 있고 기대하는 부분도 큽니다. 사진은 뭐 말할 거 없이 좋죠. 요즘 카메라 중에 뭐 사진 성능이 안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아이폰 16e에는 카메라 모듈은 이제 한 개가 들어가고요. 이 4800만 화소를 잘라서 이제 2배처럼 쓸 수 있는 이제 듀얼 카메라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가는 24mm 화각은 아니고요. 화각이 26mm로 조금 이제 좁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건 일반 아이폰 16이랑 같은 화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흔들림 보정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폰 16은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 OIS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센서 시프트도 더해서요. 렌즈 그리고 센서가 덜 흔들리고 또 픽셀로도 이 흔들림을 잡아주는 방식이라고 하면요. 아이폰 16e는 이 센서 시프트는 빠져서 광학 OIS로만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잘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뭐 복잡한데 그냥 쉽게 정리하면은 기술적으로 뭐 빠지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사진의 결과물은 뭐 프로랑 비교해도 저는 화각 말고는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만 기준으로 보면은 선택의 기준은 결국에 광각을 꼭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일반 아이폰 16 그리고 망원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16 프로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표준 화각에서는 새 모델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아이폰 16 라인업에 들어간 이 새로운 사진 스타일은 이 22 모델에서는 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15랑 같은 방식의 예전 이제 사진 스타일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카메라가 하나기 때문에 비전 프로에 쓸 이제 공간 사진도 안 되긴 합니다. 광각이나 망원 같은 화각이 좀 아쉬울 때가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 사진 보통 이제 편하게 찍을 때 보면은 거의 일반 화각으로 다 찍잖아요. 이 아이폰 SE도 그랬지만요. 일상에서는 별로 불편하지 않고요. 화질은 아이폰 16이랑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확대해서 보면 다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확대하는 거는 이 프로의 로우 파일이 아니면요 좀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그 정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이폰 16e를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죠. 프로 모델이랑 이 2 라인의 성격은 전혀 다른 거니까요.